차이나 TV 중국 경제, 산업 여러 이슈 트렌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연초여서요.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전망할게요.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네. 중국은 1월 첫날 보니까 첫날은 개장을 안 했더군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개장해서 오늘 이틀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대체로 좀 약세 분위기로 갑니다. 중국 증시 연초 흐름, 그 다음에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뭐 오늘도 지금 홍콩 중심으로 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뒤에서 홍콩 증시 얘기 드릴 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월 달의 경우는 저희가 조금 신중한 낙관 속에서 여전히 좀 인내력이 필요하다. 변동성이나 하락 압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4분기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부양 정책 기조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만 정책 기대하고 실제로 경기나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그 어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 효과는 느리고 경기는 지금 빨리 떨어지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았던 본토 증시나 상대적으로 규제의 피해를 받았던 홍콩 증시의 간극은 여전히 크고 전체적으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경기가 여전히 좀 둔화 압력을 받을 걸로 보는 이유가 2월 달에 동계올림픽 앞두고 지금 현재 뭐 시안시라든지 각 지역에서 이제 방역을 좀 강화해야 되는 확진자 이슈가 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내수에 좀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고 환경 규제가 동계올림픽 앞도 좀 강화되면서 제조 가동률의 하락 가능성 또 이로 인해서 춘절 효과가 이번에 이동 제한이 좀 아무래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데 좀 제한을 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중국은 국채 금리가 계속 장기 금리 중심으로 빠진다는 거는 방역이나 어떤 장기 침체, 그러니까 어떤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로컬 기관들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신재생이나 조금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좀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월 달은 조금 그 하락 압력 속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예측을 좀 드리고 있고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중 확대의 기회로 좀 생각하자라는 의견에 좀 변함은 없습니다. 네, 중국 증시 연초 흐름 봤고요. 한 1분기 정도로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기대할 만한 요인들, 그 다음에 중국 증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흔들리더라도 좀 비중 확대 기회로 보자고 생각을 좀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올해 중국의 경기가 1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예상이 되고 현재 떨어지고 있는 그 상장 기업들 실적 역시도 조금 시차는 있지만 2분기 정도 저점으로 반등이 예상하고 있고 상반기에 어차피 중국 정부가 부양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효과는 결국에 발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신중한 낙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통화정책 쪽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는 예측을 드리고 있고 상반기 압축해서 금리 인하가 두세 차례 정도 더 소폭으로 좀 인하될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대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연속적으로 빠진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을 올해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집행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올해 상반기에 땡겨서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정도 패럴림픽이 끝난 3월 중순 정도 지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야 유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실효성이나 전체적인 실물 경제 영향을 감안을 할 때 2분기부터는 소비를 눌렀던 방역 요인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중 관계 관련해서 당연히 외교나 인권 또 뭐 외교 보이콧 관련돼서 뭐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1, 2월 달에 무역이나 관세 관련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실리를 챙기는 그런 관세나 조치들도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국 방향성을 좀 믿고 인내를 좀 하면서 투자 비중 확대로 중국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여전히 이제 본토라든지 홍콩 증시가 다 지금 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진 홍콩 증시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많이 빠졌다는 거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뭐 워낙 그 상대적으로 작년에도 많이 쳐졌고요. 또 뭐 헝다 이슈 이런 것도 아직까지 중건지금 뛰어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홍콩 증시 1% 하락하는데요. 홍콩 기관들도 그렇고 홍콩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좀 고민이 많겠습니다.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작년에 뭐 주요국 중에 제일 부진했던 건 다 아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항생지수가 작년에 연간 15% 빠졌고 빅테크 비중이 높은 항생 테크 지수도 마이너스 30%나 빠졌습니다. 뭐 오늘도 사실은 시작과 함께 미국 증시 금리 상승이나 기술적 급락 우려라든지 또 중국 정부가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하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이버 안보 심사 강화한다고 그러면서 역외 상장으로 할 때 감독이 강화된다는 우려들, 또 무엇보다 오늘은 또 텐센트가 최근에 본인들이 투자한 그 기업들에 대한 지분 축소를 단행을 하고, 그래서 어제는 SEA나 그리고 지난번에는 JD.com 같은 중국 본토나 해외 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하면서 텐센트가 투자를 좀 문어발식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오늘 주도해서 급락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거의 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근거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제조업 중심의 육성 전략을 취하고 서비스업은 부동산이나 빅테크 중심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게 본토 상해 심천으로 알려진 본토 증시는 시가총액의 70%가 이제 제조업이고요. 홍콩 증시는 또 하필 서비스업 중심으로 시가총액 70% 이제 구조를 갖다 보니까 정책의 방향성이나 돈의 흐름에 따라서 홍콩이 지나치게 이제 디스카운트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건 본토든 홍콩이든 공이 다 필요 조건이 될 텐데 1분기를 바닥으로 저희가 이제 반등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좀 강화는 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정책을 끌고 갈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결국에는 규제보다는 이익 증가율이 언제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올해 홍콩 쪽에 항생테크나 빅테크, 전자상거래 같은 대표 기업들이 연간 10에서 한 25% 정도 이익 증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가성비는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작년에 이제 홍콩이 그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많이 이제 증가한 해 다음 해 같은 경우는 안정을 좀 했던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70% 정도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있는 소비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홍콩의 경우는 해당 그 관련주들의 실적이 2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는 뭐 금일도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를 고려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보면 이게 인덱스 같은 거 만들 때 홍콩 H지수 이런 게 많이 들어갔고요. 과거에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홍콩과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홍콩과 본토를 놓게 보면 어쨌든 본토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홍콩에서 더 많이 빠져서 기회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방송 나갈 때도 그렇고 항상 강조드린 거는 결국에는 본토 상해 심천으로 계속 갈아타는 기회를 모색하셔야 되고, 작년의 경우는 갈아탈 정도의 기회를 전혀 못 주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뭐 홍콩이나 ADR 그런 이제 빅테크 플랫폼 소비재 이런 쪽에 포지션이 많으셨던 고객들이 이제 거의 올라탈 기회조차도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 줄이기보다는 상반기에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이제 줄이는 기회로 좀 보시고, 궁극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전략, 뭐 1년이나 2년을 보실 때는 당연히 본토로 넘어가시는 전략이 유리하고, 본토가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정책적인 방향성이 유리하다. 그리고 신재생이나 테크 기업들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본토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토를 좀 노리는 전략을 취하시되, 상반기의 경우는 홍콩 쪽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좀 트레이딩한다는 관점이라고 이제 신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홍콩 이제 전체 중국 투자한다고 가져가실 때 한 50% 정도 비중의 홍콩 증시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차이나TV 오늘은 중국 증시 상황 살펴보고요. 전략 세웠습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